자, 저희 이제 7절 수업하도록 합시다. 부가세법 거의 끝났죠? 부가세법은, 그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부가세법에 대해서 목차를 한번, 정비를 해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다시 한번, 부가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좀 합시다. 항상 세법학은 이렇게 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부가세법도 뭐예요? 개별세법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얼개는 총칙, 또 과세요건, 그죠? 또 납세 절차 이렇게 나눠져 있다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납세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다른 세법, 그죠? 개별세, 특히나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총칙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과세 대상과 공급 시기에 대해서 정리했죠. 세 번째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네 번째는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혹시 다섯 번째는 뭐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 계산하는데, 그때 항상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그리고 여섯 번째 장에서는 뭐를 혹시 여러분들 매입세액과 뭐를 봤어요? 그죠? 매입세액과 혹시 납부세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7장으로 넘어와서 부가가치세 이제 납세 절차를 제7장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7장에 살펴볼 부가세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치?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절차에 대한 내용은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우선일까요? 근데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나오질 않으니까 가장 먼저 출제를 하는 내용이 대리납부제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정비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대리납부제도가 출제가 됐지만 이거는 매년 출제돼도 손색이 없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대리납부제도를 가지고 이제 파생이 된 제도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가 뭐겠어요? 국외사업자에 뭐가 있다? 용역 등 혹시 공급 특례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좀 잘 정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주제가 존재하는 게 뭐 있어요? 전자적 용역을 뭐하는 혹시 공급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혹시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규정들까지도 여러분 좀 정비를 해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또 하나 이제 정리할 게 있다면 지금까지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중소 또는 중견 사업자에 뭐가 있어요. 그죠? 그죠? 납부의 부가세, 납부의 그죠? 유예 또는 납부의 특례 규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규정도 이제 좀 정비를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중소 중견 사업자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원재료 등을 수입해서 혹시 이 수출 재화 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세관을 통과를 하게 될 때 세관자에게 부가세를 거래징수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죠? 자신이 수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주무관청이 어디가 되는 거야? 관할세무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 관할세무서에 이제 신고 납부를 할 때 그때서야 이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중소 중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대리납부 제도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사업 양수인의 대리납부도 간단하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 중에 이제 맨날 날짜 이런 것들만 공부를 하고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뭔지를 모르고 공부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부를 좀 하세요. 또 하나 이제 부가세법에서 어떤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죠? 수탁자의 역시 물적납세무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문제도 이제 한 3문제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아마 이쪽만 물어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내용과 함께 혹시 이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대리납부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도 이제 출제가 안 돼서 출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높지 않고요. 중소중견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에 의해 혹시 또는 납부의 특례에 대한 규정은 좀 정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수탁자의 물적납세 부분도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그 출발 한번 하도록 할게요. 부가세 납세 절차에서 물음 1로 가서 여러분하고 정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 역시 부가세 납세 절차입니다. 자, 문제 1이죠. 참 문제 1로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물음 1로 가서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물음 1 한번 가시죠. 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내역법인 A랍니다.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 면세국인 일본에 수출을 하려고 한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리내역법인 A라는 자는 자료를 요약한다면 보자마자 이제 이미 여기서는 끝났을 거예요. 자료를 요약을 한다면 역시 자, 누가 존재합니까? 내국법인 영리내역법인 A가 존재합니다. 영리내역법인 A라는 자는 당연히 이제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면세사업자라는 겁니다. 역시. 그런데 이 자가 뭐까지 겸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영세율 적용을 좀 겸하고 싶답니다. 오케이? 영세율을 뭐 하고 싶어요? 적용받고 싶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적용은 당연히 과세사업자가 되니까, 역시, 여기서 이제 보자마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치? 당연히 이제 면세, 그치? 포기제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 A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가세법상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자, A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는 뭐가 있다? 면세 포기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면세 포기제도의 첫 번째 의의를 쓰셔야 되겠죠. 자, 뭐가 적용되는 경우? 자, 영세율과 역시 특히나 이제 면세와 또 과세가 역시 자, 뭐가 되는 경우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뭐하고, 그죠? 면세를 포기하고, 그죠? 포기하고 뭐 하겠다는가? 과세 사업자의 역시 과세 사업에, 그죠? 과세 사업자로서의 역시 적용을 받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다? 면세 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제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음을 보면 15점이 나왔으니까 대상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뭐가 돼요? 그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다. 역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요. 두 번째 역시 공익단체 중 뭐가 존재합니까? 역시 공익단체 중, 그죠? 자, 누가 존재해요? 학술연구단체가 역시 무상이나 또는 뭐로, 그죠? 실비로, 그죠? 자, 제공하는 영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하겠다? 역시 면세 포기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면세 포기의 적용 절차는 뭐로 족합니까? 절차는 뭐로 족하다? 포기 신고로 족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인지 면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뭐 있을까요? 적용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적용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3년간은 말하게 됩니까? 자, 신고한 날부터 얼마? 3년간은 면세 재적용을, 그죠? 면세 뭐를 받을 수 없다? 재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자, 그 재적용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신고한 날부터, 그죠? 신고한 날부터 얼마네, 그죠? 3년간은 역시 면세 재기운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당연히 이제 역시 과세 사업으로 전환이 받았으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그죠? 자,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과세 사업자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역시 제반 역시 의무를 해야 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 효과가 되는 것이다. 너무도 완벽한 답안이죠. 자, 두 번째, 혼자 잘났다 그러는 것 같아. 두 번째, 역시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어? 영세율, 그죠? 적용에 대한, 그죠? 상호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첫 번째, 그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등에 대한 비거주자 등에 대한 상호주의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합니까? 외교관 등에 대한 상호주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독립변수로 뭐를 넣어야 돼요? 해당 국가를 넣어야 됩니다. 역시 해당 국가에서 비거주자, 해당 국가 등에서 우리 비거주자 등에 대한 상호주의예요. 그죠? 해당 국가에서 그죠?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게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뭐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그죠?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이제 조건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건부 이제 법률행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만 뭐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비거주자 등에게 뭐 하겠다? 면세를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영세율 적용의 상호주의 아니에요? 이걸 이제 면세라고 표현해도 되고 영세율이라고도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끝. 오케이?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넓은 의미의 면세에는 영세율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 학문적으로는 이제 면세 영세율은 구별되는 걸로 봅니다. 자, 외교관 등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누구, 그죠? 해당 국가에서 뭐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게, 우리나라의 누구, 외교관 등에게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겠다? 해당 국가의 누구에 대해서, 외교관 등에 대해서 뭐 하겠다? 면세를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끝. 그리고 나서 이제 물음 2에 대한 내용을 가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20점짜리가 나왔네요. 스마트폰용 게임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B법인은 C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서 스마트폰 게임을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이 오픈마켓에서 게임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한답니다. B와 C가 뭐예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전자책 영역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세 특례제도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물음 2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정비할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뭐가 될까요? 그죠? 당연히 전자적 영역을 공급하는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비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자적 영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보실 게 뭐가 될까요? 당연히 의의가 됩니다. 오케이? 전자적 영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뭐 함으로써 해당 전자적 영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즉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될 거예요. 그죠? 외국법인이 될 겁니다. 외국법인이 국세정보통신망의 간편사업자 등을 하고 부가세법상 신고납부의무를 이행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보는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정리할 게 뭐 있을까? 국외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당연히 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비거주자하고 외국법인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적 영역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전자적 영역의 범위는 방금 봤듯이 뭐 한다? 동영상이라든가 음성 파일 등을 음성 파일 또 뭐 게임 또 문자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뭐 하는 것이다. 공급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특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 되겠죠. 어떤 게 특례가 될 것인가.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간편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예요? 국내 사업자의 경우와 달리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간편 사업자 등록은 어디 한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 될 것 같고, 신고납부문은 어디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어. 이 자들은 진정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업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어.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역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은 그죠? 규정은 뭐가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그지? 1번에 대한 답입니다. 멋지죠? 그지?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2번 역시. 자, 이제 우리가 갑시다. B, C 모두가 내국법인인 경우 소비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할 때 부가세 과세상 여부 및 적용 세율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그죠? 자, B와 C가 뭐라는가? 둘 다 이제 내국법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국내에서 뭐 하는 경우에 역시 국내에서 소비자가 뭐 하는 경우에 부가세 역시 국내에서 뭐 하는 경우에 공급하는 경우에 당연히 역시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당연히 되죠. 자,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용역의 공급이 돼서 그죠? 당연히 과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당연히 이제 부가세 뭐 나왔어요? 적용 세율에 대해서 나왔네. 적용 세율은 그죠?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국외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역시 국외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당연히 뭐가 돼요? 그죠? 부가세법상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오케이? 다만 이거는 뭐가 될까요? 용역에 이제 수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과세상이 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 다만 적용 세율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그치? 0%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를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판때기에 너무도 멋지게 그죠? 35점짜리 답안이 정비가 됐네요. 끝. 이렇게 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됐죠? 그죠?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여러분들 그죠?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만든 문제인데 2016년에 만들었지만 가치가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꼭 이 문제는 풀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 2번 꼭 풀어보세요.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2번 가서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2번 한번 가봅시다. 2번 한번 가보시죠. 문제 2번이요. 그렇죠? 가서 이제 정비를 한번 해봅시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도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본 내용인데요.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지?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가 이제 신탁자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를 가지고 문제까지 출제했으니까 꼭 2번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기를 바래요. 그죠? 2번 문제 가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비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가봅시다. 2번 문제 가서 정비를 좀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문제 2번 갑시다. 자, 문제 2번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는 풀어보기를 바래요. 그죠? 자, 문제 2번 아주 좋은 문제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죠? 문제 2번입니다. 그럼 문제 2번 가서 한번 봐보시죠. 부가세법상 다음에 물음에 답하세요. 아래에 각각의 물음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자, 물음 1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네요. 그죠? 자, 물음 1은 혹시 여러분한테 이제 국경세 조정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알고 계시라.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이제 뭐를 물어봤나요? 그죠? 생산지국 과세 원칙하고 또 물어본 게 뭡니까? 혹시 두 번째는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과세 원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뭐에 대해서 혹시 국경세 조정 방법에 대해서 조정 방법은 혹시 결론적으로는 뭐가 됩니까? 그죠? 당연히 이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되는 겁니다. 혹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 보고 정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산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뭐를 여러분이 먼저 정비하셔야 돼? 의의를 정비하셔야 되겠지. 두 번째는 장단점에 대해서 정비를 하세요. 하나는 뭐가 있다? 장점이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한다? 단점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의의 정리하시고 그죠? 장단점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가 있고 장점이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고 단점이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뭐가 돼? 자, 부가세가 생산되는 국가에서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다. 너무도 간단하지 않나요? 끝. 그지? 장점은 뭐다? 조세행정의 편의성이 도모된다. 오케이? 또 국경세 조정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다. 단점은 뭐가 돼? 소비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2개씩만 쓰시라는 거. 오케이? 그치? 그래도 답이 충분하다. 그치? 소비세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죠? 자, 수출 등의 경우에 역시 자금 부담이 역시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쓰시라는 거. 오케이? 자, 그때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소비지역과세 원칙은 부가세, 그치? 과세 방법에 있어서 역시 생산지역에서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역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여기도 이제 장점 이렇게 쓰시고 단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제 글을 뽑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한다? 이 소비지역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부분도 꼭 정비를 하셔야 돼.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지역과세 원칙을 채택한 거예요. 그죠?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정리한다면, 그죠? 첫 번째 뭐가 됩니까? 그치? 전 세계적으로, 그죠? 세계적으로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치? 자, 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권에 대해서, 그죠? 뭐에 대해서? 과세권에 대해서, 그치? 국가 간에, 그죠? 국가 간 뭐 다툼의 소지가 적다는 겁니다. 다툼의 뭐가 소지가 적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또 하나 뭐예요? 그죠? 소비세로서의 목적에 뭐한다? 부합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뭐, 그죠? 수출 경쟁력 등을 말할 수 있다. 그죠? 강화할 수 있다. 그치? 또 이제 뭐 든다면 과거형 제도가 되지만, 그치? 외화 획득에, 그치? 외화 획득에, 그죠? 지원 등의 지원 등을 말할 수 있다. 외화 획득을 말할 수 있다. 지원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글을 써놓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물음일 끝. 자, 물음이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례를 꼭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네요. 그죠? 25점이 아니라 15점으로 바꿔주세요. 밑에를 10점으로 바꿔주시고, 그죠? 자, 이렇게 합시다. 물음 2로 가서 이제 정비를 좀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물음 2 한번 가봅시다. 자, 가시죠. 사업자 갑은 중국에 있는 수출업자 A로부터 의류의 원재료 등을 수입해서 의류를 제조한 후 그 의류의 일부를 국내 도매업자 L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를 전부 미국의 수입업자 B에게 수출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그치? 자, 사업자 갑은 중국에서 A로부터 의류 제조를 위한 원재료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 보호세율을 경유한 원재료 등을 보호세율로부터 반출 시 세관장의 재화의 수입에 대한, 그치? 부가세 납부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업자 갑은 세관장에 대한 부가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게 됐답니다. 오케이? 이와 관련 세무사인 당신에게 그 제도와 관련된 조언을 구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기를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죠? 첫 번째 뭐 나왔나요? 그죠? 부가가치세법이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 납부 유예를 도입한 취지에 대해서 자, 뭐가 됩니까? 말 그대로 중소 또는 중견 사업자의 뭐가 있어요? 그죠? 부가가치세 어떤 제도가 존재합니까? 납부의 유예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납부의 유예 제도가 존재를 하게 돼요. 이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 중소 또는 중견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의 유예 제도의 취지는 과연 무엇인가 정비를 해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뭐예요? 그죠? 중소 또는 그죠? 중견 사업자의 뭐다, 그죠? 자, 그죠? 부가가치세로 인한 자금 부담을 완화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취지가 될까? 그럼 머릿속에서 이제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그치? 팡팡팡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이 중소 중견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그치? 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죠? 수출업자에 대한, 그죠? 수출업자에 대한 간접적, 그죠? 자, 말하자. 지원을 강화하자. 이러한 취지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를, 낸다면, 납부에 도입한 취지입니다. 그치? 자, 이런 다음에 뭐야? 자, 세관장에게
세무상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관할세무상에 또 그치 신고 납부하고 그때 이제 납부로 인한 그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어떠한 그죠? 세무행정에 그죠? 편의가 도모된다. 그치? 또 납세자의 뭐다. 그치? 세법 관련된 그치 권리를 강화한다. 뭐 이런 것들을 글로 써주시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그치? 납부 유예에 대해서 물음 2가 되겠지? 한번 봅시다. 자, 물음 2로 갔더니 어떤 제도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갑이세관장으로부터 부가세 납부 유예를 승인받기 위한 적용 절차 및 적용 효과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 이렇게 정리했네요. 그죠? 부가세 납부 유예에 대한 뭐예요? 그죠? 적용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그죠? 적용에 있어서 첫 번째 뭐예요? 그죠? 적용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그치? 정비를 좀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그죠?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될 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적용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치?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그치? 세무서장에게는 요건 충족, 그죠? 여부를 뭐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요건이 충족됐음을 뭐 확인을 받았다면, 그죠? 관할 세관장에 대해서, 그죠? 부가세 뭐를 하는 거예요? 납부 유예 액시, 자,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 절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치?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확인이 됐다. 뭐를 발급해 주는 거야? 그죠? 당연히 확인서를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치? 그리고 납부 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 1월 이내에, 그치? 자, 뭐 하는 것이야? 그치? 통지를 해 줘야 되겠죠. 자, 뭐 한다? 그치? 1개월 이내에, 그치? 납부 유예 뭐 승인 여부를, 그죠? 승인 여부를 뭐해서 결정해서 통지하는 것이다. 너무도 이제 간단하지 않나요? 이게 적용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무서장에게는 뭐 하는 것이고,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세무서장은 얼마 내? 1개월 내에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는 것이고, 그죠? 세관장에게는 뭐 하는 것이고, 그죠? 납부 유예 신청을 하는 것이고, 1개월 내 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적용 효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가 적용이 되면 누구한테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재화액, 그치? 수입시, 그치? 자, 뭐 하는 것이야? 세관장은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부가세, 그치? 부가가치세, 징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하지 않으니까 납부 유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치? 자, 언제, 그죠? 예정신고나, 그치? 확정신고식, 부가세 신고시, 그치? 부가세 신고시 뭐 하는 것이야? 그치? 부가세, 그죠? 신고시 뭐 하는 거예요? 정산, 그치? 납부 또는 정산 과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비하면 끝나버릴 내용이야. 이해됐나요? 그치? 이게 이제 적용 절차, 적용 효과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아주 좋은 문제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뭐 만들었나? 수탁자의 물정납세무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죠? 자, 사례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래서 물음 3에 대한 내용까지 가서 정비를 좀 합시다. 그럼 이 물음 3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비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죠? 자, 물음 3에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봤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죠?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갑과 을은 2019년 8월 10일 최초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세조한 물건을 수탁자인 을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신탁자 갑은 부가세를 체납한 상태여서 자, 뭘 했어요? 관할세무장 수탁자의 을에 대해 보충적 납세물을 부과하기위해서 납부통지서를 2019년 8월 25일 날 발송을 했답니다. 충분히 이제 정리를 해 놓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납부통지서 이제 발송일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통지서에 의한 납부 이런 뭐가 됩니까? 오케이? 자, 이때 물음 상황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것 자료를 요약하면서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지? 자, 물정 납세 의무에 부과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뭐가 됩니까? 법정기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기일은 언제가 됐어요? 그죠? 2019년 8월 25일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날을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신탁계약이 체결됐어요. 그죠? 수탁자를 통해서 판매가 됐답니다. 그러면 신탁 설정일이 언제가 되냐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기를 바래요. 신탁 설정일은 8월 10일이라는 겁니다. 그치? 그리고 나서 그죠? 신탁자 누구한테서 그치? 누구한테서 그치? 갑한테서 을로 이제 그치? 물건이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본다면 이러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갑이라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죠? 을과 뭐가 체결된 것이야? 이렇게 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 관계를 정리한다면 이 친구는 뭐가 됐고 신탁자가 됐을 것이고 자 을이라는 자는 뭐가 됐을 것이고 수탁자가 됐을 거예요. 그죠? 이 친구에 대한 뭐를 물어본 것이야? 이거는 한마디로 물적납세물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자, 물적납세물을 지기 위해서는 이 신탁자가 뭘 했어야 돼요? 당연히 체납을 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치? 그리고 그죠? 수탁한 물건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봤던 게 뭐예요? 이 사례에서 신탁자 갑이 2019년 8월 30일 수탁자 을에게 신탁한 재산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했답니다. 수탁자의 물적납세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혹시 한마디로 뭐예요? 그죠? 자, 국세 법정기일 이후에 혹시 뭘 하게 되더라도 그죠? 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국세 법정기일입니다. 언제가 됐어요? 8.25점이 됩니다. 혹시 이후에 뭐 한 경우에도 그죠? 신탁 계약을 그죠? 자, 뭐 하거나 해지하거나 또는 뭐 그죠? 자, 신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뭐 하는 경우에도 신탁 재산에 대한 뭐를 그죠? 소유권을 뭐 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죠?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뭐다? 수탁자의 그치? 물적 납세 의무는 없다. 이렇게 물적 납세무는 그치? 전혀 없다. 그치? 뭐 물적 납세무에는 물적 납세무는 당연히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죠. 자, 물적 납세무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또 관할 세무상이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러분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연히 이 물적 납세 의무에 대해서 보세요. 신탁 설정일은 8월 10일이었답니다. 오케이? 자, 국세 법정기일은 언제였어요? 8월 25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 뭐 할 수 있어요?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 법정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신탁 설정일 이후에 뭐가 되더라도 국세 뭐가 법정기일이 뭐 하더라도 도래하더라도 당연히 관할 세무서장은 자, 서장은 뭐에 근거해서 이 수탁자의 물적납세무에 근거해서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주 이번 문제는 좋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이 정도 정리하면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치? 충분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물음 3에 대한 내용으로 가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전체적인 틀만 한번 잡을 거예요. 물음 3도 납세 1차 쪽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돼서 제가 이제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물음 3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 보도록 합시다. 그치? 자, 물음 3은 그치? 제가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또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 또 전자경영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섞어서 이제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정리하시고 꼭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시라, 이런 취지에서 만든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좀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쟁점만 이제 이 문제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 3으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3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례를 줬을 거예요. 그죠? 사례를 3개를 줬을 겁니다. 그럼 사례 1, 그지? 두 번째 이제 사례 2, 그지? 세 번째는 뭐 사례 3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래서 문제 2번하고 3번은 꼭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치? 이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판례나 공부하고 그건 아니야.
자, 갑시다. 사례 1로 가서 정리합시다.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늘로부터 영역을 공급받고 있답니다. 그치? 면사업자는 자신이 면세사업자이므로, 그치? 을로부터 공급받은 영역에 대해서 부가세와 관련된 일체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 부가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답니다.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갑에 관할 세무장은 사업자 갑에 대해서 부가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과세 처분했답니다. 그럼, 자, 사례 1에서, 그치? 자, 위반사항이 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치? 위반사항이 뭡니까? 그치? 자, 누구는 혹시 갑이라는 친구는 부가세법상 뭐가 됐어요? 면세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그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대리납부, 그죠? 의무에 대한 규정을 지나요. 그죠? 당연히, 그치? 지는 거예요. 그럼 과사업자도 지나요? 집니다. 다만 과사업자가 해당 영역 등을 공급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는 그지 대리납부물을 지지 않는가. 그럼 면세사업에 사용을 했다든가 혹시 또 자신이 소비했다든가 할 때는 그지 대리납부 의무를 지는가. 또 면세사업자도 당연히 대리납부물을 지는 것이고, 또 하나 뭐 혹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도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대리납부물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1은 대리납부에 대한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례 1은 뭐가 될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치? 자, 국외사업자인 A는 국내 위탁매매인 B를 통해서 최종 소비자에 대해서 대리납부 대상이 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답니다. 근데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관련해서 부가세법상 어떠한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답니다. 자, 이거 뭐가 돼요? 그죠?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돼야 될까? 그죠? 국외사업자의 자, 용역 등 뭐가 그죠? 공급 특례가 적용이 돼야 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가 있어? 그치? 중간에 위탁매매업자라고 나왔습니다. 그치? 위탁매매업자라고 나왔어요. 이 위탁매매업자라는 자가 혹시 자 뭐가 됩니까? B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위탁매매업자 B가 뭐가 돼서 그죠? 자,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세요. 이게 이제 역시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3에서는 여러분들 이미 봤던 내용이죠. 그죠? 사례 3에서 이제 정리해야 될 건 뭐가 돼서 전자적 영역을 뭐하는 공급하는 뭐가 돼? 국외사업자에 대한 혹시 특례 규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잡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치? 해설을 보면서라도 정리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치? 꼭 정비를 좀 해놓기를 바래요. 대리납부제도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정리 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그죠? 가야 될 내용이 존재하네요. 그죠? 존재합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정비 뭐 한두 가지 하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서 그지? 마지막 문제 한번 가서 정비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 한 번은 그지? 여러분이 정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규정이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알아야지. 세법 공부를 하는데, 그치?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그죠? 정비해 놓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정도 한 걸로 정비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부가세법의 마지막 문제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제 8절로 가서 이제 정리를 하시죠. 사실상 이제 간이과세 제도가 독립문제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간이과세제도에서는 이제 일반과세하고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를 출제를 했듯이 두 개의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지 정비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지 간이과세도 제 8절로 가서 정리할게요. 8절에 간이과세도 가겠습니다. 자, 이 제도가 그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치? 독립문제로 출제되긴 힘듭니다. 독립문제로 그죠? 출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첫 번째 뭐하고 그죠? 일반과세자하고 그죠? 간이과세를 비교하는 것이
최소한의 마인드는 좀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들 역시 비교하면서 이제 각각의 뭐를요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비를 좀 해놓으세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지? 그죠? 일반 과세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다 대상이 되지만 간이과세는 음식점업과 제조업만이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비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정비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역시 세 번째로 간단하게 정리할 건 뭐가 있다? 간이과세 역시 포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비를 해놓을 필요 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포기신고는 언제 한다?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도 정리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정리할 게 있다면 재고 매입세가고 또 뭐에 대해서 재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것도 뭐구나, 매입세 공제율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거구나. 즉 전단계 세액공제법 때문에 생겨났구나. 공제율의 뭐를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해놓고 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지? 그 내용들을 문제로 이제 출제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잘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하나가 존재하고요. 그죠? 문제 1로 가서 여러분하고 첫 번째 물음 1로 가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 1 한번 가시죠. 부가세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갑은 서울시 마포구에서 과자점업을 영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과자점업 좋은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종 중에 제조업이 있죠. 그죠? 그런데 제조업 중에서도 뭐는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까? 양장점, 또 양화점, 또 제과점 이런 데들은 뭐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낸 거예요. 2019년 8월 말에 관할 세무서인 마포세무서에 사업자로 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10일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랍니다. 갑은 자신이 영위하는 과자점업과 관련한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재반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근처에 있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물음 1에서는 첫 번째 뭐를 물어봤나요? 간이과세 제도에 간이과세 제도에 간이과세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라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간이과세의 의의는 뭐다? 자, 의의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간이과세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간이과세는 의의는 어떻게 된다? 자, 부가세법상 자, 일반 과세 자의 신고납부 의무에 관한 납세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자, 한마디로 뭐 간이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를 적어주면 좋을까요? 간이과세, 간이과세는 어떤 자가 된다. 이 정도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자, 항상 뭐다? 직전 연도, 그죠? 재방위의 공급 대가가, 얼마, 그죠? 4,800만 원에 미달하는 4,800만 원에 뭐하는, 미달하는 뭐를 말한다?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전 연도 재화 영역에 뭐가 공급 대가가, 이 공급 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어요? 자, 두 번째 간이과세 적용 제도의 뭡니까? 취지입니다. 자, 뭐 하자는가? 납세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뭐 하자? 협력 의무를 좀 완화시키자는 겁니다. 간이 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협력 의무를 좀 완화시키자. 협력 의무에 대한 부담을 뭐하자? 완화시키자. 이런 취지가 이제 가장 크지 않을까요? 또, 자,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세부담을 뭐하자? 완화시키자. 이런 취지 등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면 끝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 간이과세도의 문제점 많죠? 문제점은 뭡니까? 간이과세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가세법에
상호 대사 기능에, 그죠? 기능에 뭐가 됩니까? 저해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도, 그죠? 세액공제법이 공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야. 오케이? 자, 또 하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누적 효과 등의, 그죠?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또 하나, 일반 과세에 비해서 조세 공평주의에 역시 위배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글을 쓰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볼 내용 아니에요? 그치? 끝. 그치? 그리고 이제 물음 위로 가서 여러분들 정비를 해 보시면 되겠네. 거의 뭐 빛의 속도로 하지? 이러니까 실전세법학 문제를 거의 다 풀지. 500페이지짜리를. 그치? 자, 사례 이 모르기 미 갑시다.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라. 이 부분은 이미 출제가 됐죠. 그래서 두 번째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 공제에 대해서 뭐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죠?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거는 이미 출제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하세요. 그죠? 다만 이제 저희 교재 오탈자가 하나 난 것 같아요. 자, 어디 381쪽에 가서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109분의 9라고 했는데 4억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4억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퍼센테이지로. 그죠? 3번. 자, 물음 3입니다. 사례에서 갑이 과자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세법상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해당이 돼서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세무사인 을에게 조언을 구했답니다. 그치? 과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자, 물음 3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정리할 게 간이과세는 어떤 장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치? 플러스 뭐예요?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 업종이 아닌 업종을 뭐 해야 된다? 영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간이과세 정의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그죠? 배제 업종에는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광업, 그죠? 또 제조업, 또 뭐가 있어요? 도매업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되겠죠.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제조업입니다. 그죠? 제조업 중에 누구는 양장점이라든가, 또 뭐라든가, 양화점이라든가, 또 제과점 등으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얼마 이상, 50% 이상,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뭐 한다?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결론적으로, 자, 과자점업은 과자점업입니다.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답을 잡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끝. 물음 4로 가서 정리합시다. 부가세법상 간이과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되거나 반대로 일반과세가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역시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에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물음 4에서 물어볼 만한 내용은 재고 납부세액과 재고 매입세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재고 납부세액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그럼 제도의 취지는 뭡니까? 첫 번째, 한마디로 이 제도의 취지는 자, 뭐 하자는 거야? 그죠? 매입세액, 자, 공제, 요래 뭐 하자? 차이를 조정하자는 겁니다. 자, 여기도 왼쪽과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취지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재고 매입세액이니까 간이과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업종별 부과율만큼밖에 안 받았겠죠. 그래서 간이과세가 뭘로? 이렇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
그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재고 납부세액은 뭐다? 그치? 일반 과세는 매입세 공제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간이과세라고 하면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제 또는 납부의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이다. 그치? 당연히, 그치? 자, 언제?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그치? 자, 뭐 할 때, 그치? 재고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하면 될까요? 왜? 일반과세가 됐으니까. 근데 여기는 당연히 확정신고 시만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공제 등의 시기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 일반과세 하니까 예정신고시에도 되고, 그죠? 신고시 또는 언제, 확정신고시에, 그치?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여기서는 언제다? 확정신고시에 하는 것이다. 이 정도 정리했다면, 뭐, 거의 부가세법은, 그치? 눈 감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회계학원도 한 8, 9년, 7, 8년, 6, 7년, 7, 8년 있고, 공무원학원에도 이제 한 벌써 만 2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뭐 한 15년 강의를 한 것 같아요. 응? 근데 이제 항상 공부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요. 응? 공부는, 저는 이제 누구나 전에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는 재주입니다, 재주.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이제 회계학원에 가서 학원 다닙니다. 원래 못했던 사람은 잘하기 힘듭니다. 물론 잘할 수 있어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뼈를 깎는 노력은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5, 6년 보내는 건 혼딱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수험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개별 소비세 또 지방세 또 조세특례시 한번 간단하게 할 거예요. 아마 많아봐야 한 10강 정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소비세법 굉장히 쉬운데 공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정비를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죠?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